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죠. 3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3%, 얼마 전에 9.1%였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3%가 됐고요. 2021년도 3월 이후로 최저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1%였는데요. 그거보다도 0.1%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또 근원 CPI인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근원 CPI도 4%대를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상은 막을 수 없겠지만 9월 금리 인상은 낮아지실 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상치 3%, 그러니까 예상치 3.1% 낮은 3%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지만 사실 근원 CPI도 2%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CPI는 여전히 4%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준은 평가할 때 가장 높게 보는 것 중에 하나 서비스하고 주거하고 임금인데요. 이게 여전히 높다란 쪽으로 평가가 기울고 있는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막바지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지만 언제 또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2% 밑으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금리를 멈추는 게 맞죠. 보통 경우 차도가 있으면 멈춰 서버리죠. 뭔가 호전이 있으면 멈춰 서를 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대응하고 뭐 이런 반복되는 모습이 없이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둔화를 완벽하게 2% 밑으로 끌어내는 게 향후 시장에도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1년 만에 1년이 넘었죠. 1년, 오늘 지금 6월에 1년 6개월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2%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저께 그 연준 부의장도 아직도 할 일이 좀 남아있는 거, 많이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제 미국 시장은 그 중요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겠죠. 오늘 밤부터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은행주를 중심으로 먼저 실적이 나오죠. 웰스파고, 뭐 JP 모건, 그 다음에 블랙록 같은 투자은행에서 일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를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예대 마진에서 이익이 났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손실이 났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은행주가 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가 랠리로 끌고 가는 경우 참 사실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항상 일정 구간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전부 올라버렸잖아요. 올랐어요. 요 위까지. 그래서 어저께도 0.9%까지 갔다가 요 윗골이 맞고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는데 이제 고점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실적이 좋아지면 돌파가 될 수도 있죠. 이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캔들상으로 돌파하는 시점에서 실적이 나오는 경우 참 드물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횡보하거나 밑으로 옆으로 횡보하거나 약간 눌렸거나 이런 상태에서 실적이 발표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주가를 더 하락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보는 모습, 뭐 그런 정도의 모습 정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오면서 고점을 돌파하기 일부 직전에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나스닥도 지금 올라왔지만 사실 요 고점에 걸쳐 있죠. 여전히 걸쳐 있어요. 근데 후행 스팬으로 돌파가 됐죠. 후행 스팬 돌파.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후행 스팬을 돌파가 안 되면 못 가지만 돌파가 되면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지난번 고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약할 수 있다. 뭐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우도 후행 스팬으로는 돌파 못했죠. 다운 후행 스팬이 돌파를 못했는데 나스닥은 후행 스팬이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옆에 눌려서 귀었지만 돌파가 됨으로 인해서 일단 이 고점 돌파 시도가 확실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종가상으로는 돌파가 됐죠. 종가상으로는 여기가 윤봉일 때 6월 16일인데요. 저점이 얼마냐? 13,689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3,918포인트였고요. 장중에 1.4%까지 올랐다가 약간 밀려서 끝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후행스per에서 목표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다우는 아직 돌파하지 못해서 다우가 약간 더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실적들이 좋게 나온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오늘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항상 일정 구간 안에서 더 빠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려서 고점까지 가지고 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지. 고점 돌파하는 시점이 잘 안 보였는데 지금 벌써 고점 돌파하는 시점에서 실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치가 약간 낮은 부분이 있어요. 낮은 부분이 있지만 또 그 낮은 부분에서도 또 빅테크라든가 대형주들의 주가가 실적이 좋아버리면 주가는 또 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실적이 발표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늘 금통이 있죠. 지난번에 2월달, 4월달, 5월달에 동결을 했죠. 이제 지금 7월달 이제 동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 미국이 7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93% 되잖아요, 확률이. 그래서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가 1.75%의 금리 갭차가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면은 2%가 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침 또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터졌죠. 물론 뭐 새마을금고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뭐 73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뱅크런이 탁 터졌다가 지금 완전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이 금통에서 금리 인상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경기도 지금 사실 약간은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GDP가요 10위권으로 밀려났더라고요. 러시아한테 추월당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한테 추월당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금통위가 버는 것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벌써 2%대 들어왔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약간 줄어든 상황이 되버렸죠. 그래서 아마 금리가 오늘까지 동결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 코스피가 외국인의 본격 기관, 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요 그 일자별로 보시면 코스피가 밑으로 가시면 요 매도를 계속했어요. 요 근래요. 매도를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조금 더 가보면 여기 보시면 6월달에 막 계속 매도하잖아요. 하다가 7월에 잠깐 매수했다가 7월 들어와서 매수매도를 번갈아 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그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요때부터 들어왔죠. 요때 이 수량으로 보면 요때 매수였어요. 대량 매수가 이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대형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대형주를 미리 사놓고 대형주를 어제 그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시장에 귀환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제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뭐 둔화가 돼. 물론 근원 CPI 아주 4%지만 2%까지 가려면 절반 정도를 더 내려와야 되지만 어쨌든 9%대에서 내려온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어떤 뭐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이 사실 귀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관이 되죠. 사실 이번에 주가를 이제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주가를 약간 누르게 됐던 그 여기 막 5일 연속으로 내린 게 사실은 그 새마을금고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물량이 다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싸움이겠죠. 지금 이 돈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2조 됩니다. 2조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삼성금고가 문제가 되니까 자본 확보 차원에서 뭐 매도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늘 대응하느냐. 특히 오늘 만기날은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서로 포지션에 대한 싸움이 있는데 어쨌든 만기날을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좀 더 위로 가려고 하는 거고 기관은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 옵션 만기죠. 오늘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옵션 만기를 보면은 기관이 사실은 완벽하게
콜매도를 다 먹고 풋을 다 땄었어요. 그랬다가 어제 그게 덜미잡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342 정도 콜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 기관에 여기서 멈추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뚫릴 걸 대비해서 여기 매수가 되고 여기도 지금 매수가 어저께 없어다가 갑자기 매수 바뀌었거든요. 여기도 매도가 어저께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의외의 어떤 만기날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만기날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포지션을 구축 안 해서 끝나는데 이거는 조금 요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